시끄러워요, 할머니. 어차피 나가실 거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할머니, 내 말 알아들었어! 강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38년째 새벽 1시 반에 일어나 사골을 끓여온 할머니의 뺨이 공무원의 손에 맞아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강당 맨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강당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임도준 앞에 멈춰 섰고 임도준이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뭐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황혼의 다이어리 지금 펼쳐봅니다. 인천 송현시장 골목 가장 깊숙한 자리, 낡은 철제 셔터 안쪽에서 불빛 하나가 켜지는 시간은 언제나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박인수는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68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보다 정확했습니다. 오른쪽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치솟았어요. 손바닥으로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익숙한 아픔이었어요. 익숙하다는 말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인순에게는 그냥 아침이었습니다. 38년째 반복된 새벽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찬물로 손을 씻는데 손등이 텄습니다. 겨울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핸드크림을 바를 새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찬물에 불려놓은 사골뼈를 큰 솥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가스 불을 켜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올라왔어요. 뽀얀 김이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솥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 냄새였습니다. 38년 동안 새벽마다 맡아온 사골 냄새. 이 냄새가 인순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고 삶의 증거였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고깃국 냄새일지 몰랐지만 인순에게는 달랐습니다. 남편 박종대가 살아있을 때도 이 냄새였고 남편이 떠난 냄새였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그냥 국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버텨온 시간의 냄새였어요. 남편 박종대가 떠난 지 이제 12해가 됐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게 초여름이었고 입원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그때 아들 박성우는 33이었고 며느리 강유진과 막 결혼한 지 2달째였습니다. 결혼식 사진 액자가 벽에 걸리기도 전에 병원 복도에서 부음을 들었어요. 인수는 그날 병원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최대한 세게 틀었어요. 그리고 다 울고 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오래 울고 싶지 않았어요. 사골솥을 더 일찍 올리면 국물이 더 진해지니까, 그러면 재료를 조금 아낄 수 있으니까 인수는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적응을 못했습니다. 눈이 감기고 손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 몸이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정확히 1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그게 12해 전 일이었습니다. 사골 국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자 인수는 밀가루 반죽을 꺼냈어요. 해장국집이었지만 인순의 가게엔 직접 빚은 손만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단골들이 오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돼지고기와 두부, 묵은 김치를 잘게 썰어 소를 만들었습니다. 두툼한 손가락이 만두피를 집어 꼭꼭 눌러 붙였어요. 손이 느렸지만 모양이 일정했습니다.
38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빚어온 만두였으니까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인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만두는 정성으로 빚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누르는 힘에 마음이 담긴다고 믿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만두 2판이 완성됐습니다. 인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그늘이 깊었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꺼져 있었어요. 사흘째 잠을 제대로 못 잔 표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시장에 퍼진 뒤부터였어요. 처음 소문이 돈 것은 3달 전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송현시장 일대를 복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지역신문 사회면에 작게 실렸어요. 상인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2달 전부터 시청 직원들이 직접 나와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지번을 확인하고 건물 노후도를 기록하고 상인들에게 영업기간을 물어봤어요. 카메라로 가게 외관을 찍어갔고 건물 구조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인수는 사골솥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나는 38년을 여기서 했어. 아무도 내 가게를 빼앗진 못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솥 뚜껑을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겁이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 회의가 있으면 맨 앞에 앉아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어요. 불합리하다 싶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인수는 늘 그런 남편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 밥을 챙기고 국물을 끓이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앞에 나서는 건 남편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나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인수는 보온 도시락에 따뜻한 국물을 담았어요. 시장 골목 끝쪽에 사는 이칠순 할머니에게 매일 아침 가져다주는 몫이었습니다. 82살에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아들이 있긴 했지만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이칠순 할머니가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챙겼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걷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군데군데 꺼져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문 앞에 놓고 돌아서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아들 박성우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일하고 있지. 이 시간에 왜? 유진이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요. 다음 주 설명해요. 인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재개발 설명회였어요. 시장 공용광장에서 열리는 주민 설명회였습니다. 유진이가? 바쁜 애한테 왜 그런 걸 시켜? 어머니가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유진이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 강유진은 대륙건설그룹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외동딸이기도 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하버드 MBA까지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쁜 사람이 이 낡은 시장 설명회에 따라오겠다고 한다는 게 인수는 왠지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사실 유진과 인순의 사이는 결혼 초기부터 거리가 있었어요. 인순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재벌 집딸한테 가난한 시어머니가 짐이 될까 봐서였어요. 명절에도 오지 말라 했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쪽에서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인순이 번번이 짧게 끊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건 정이 아니라 거리였어요.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해. 근데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인수는 다시 가게로 걸어갔어요. 새벽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솥 앞에 섰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어요. 흰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거품을 걷어냈어요. 이 동작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10,000번? 100,000번? 셀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6시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과일 가게 이동수가 셔터를 올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인순 씨, 또 제일 먼저네요. 일찍 와야 국물이 제대로 우러나죠. 인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게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쓸었어요. 하룻밤 사이 쌓인 먼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담가둔 깍두기를 꺼냈어요. 묵은지를 손으로 꼭 짜서 국에 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반찬통에 파를 송송 썰어 담았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38년의 반복이 만들어낸 흐름이었어요.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였어요. 새벽부터 일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해장국 한 그릇이요. 네, 잠깐만요. 인수는 뚝배기에 국물을 퍼서 불에 올렸습니다. 밥을 따로 담고 깍두기 한 종지를 옆에 뒀어요. 만두 2알을 국에 넣어드렸습니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으며 테이블에 올라갔어요. 역시 사장님 국물이 최고야. 여기 국물 마시면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인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말 한마디가 버팀목이었어요. 칭찬 한마디, 빈 뚝배기, 다음에 또 오겠다는 인사 한마디. 그게 인순이 매일 새벽 1시 반에 눈을 뜨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뜸해졌어요. 인수는 가게 뒤 의자에 앉아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오른쪽 무릎도 쑤셨어요. 병원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가게 문 닫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단골들이 발길을 돌릴 것 같았어요. 그 불안이 통증보다 컸습니다. 테이블 위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지난주에 시장 상인 대표가 돌린 공문이었습니다. 송현시장 도시재생 사업 주민 설명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시장 내 공용광장. 인수는 공문을 다시 읽었어요. 손이 천천히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38년. 이 자리를 지키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을 참으며 새벽마다 일어나 사고를 끓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인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재개발이 되면 어디로 가지? 이 나이에 보증금을 다시 마련할 수 있을까? 단골들은 어디로 가지? 이칠순 할머니 국물은 누가 갖다 드리지?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어요. 30분 뒤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인수는 눈을 꼭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눈이라도 감아야 했습니다. 내일도 사고를 끓여야 했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인순이 해장국 뚝배기를 닫고 있을 때 시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골목 앞에 나란히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인천시 도시재생추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클립보드를 들고 카메라를 든 채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느긋했어요. 둘러보는 눈길이 상인들을 지나쳐 건물 구조와 가게 위치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부지를 보는 눈길이었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나이는 5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위에 조끼를 걸쳤는데 시장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기 사무실 복도를 걷듯이 낡은 시장 골목을 가로질렀어요. 주변 상인들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 남자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임도준이었어요.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단 단장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도시 개발 사업만 전문으로 해온 공무원이었어요. 그가 맡은 재개발 구역에서 상인들이 순순히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모두 나갔어요. 그게 임도준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위생 점검으로 시작해서 과태료로 이어지고 결국엔 영업 정지로 마무리됐어요.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은 도시 발전을 위한 일이었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불편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의 뒤에 38살의 주무관 신미래가 따라붙었어요. 임도준이 부임하면서 직접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임도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어요. 시키는 건 뭐든 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신미래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이야. 상인들은 보상받으면 돼. 그 말이 3년 동안 양심을 덮어두는 담요였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담요 아래에서 뭔가가 울렸습니다. 특히 노인 상인들의 얼굴을 볼 때 그랬어요. 신미래는 그 느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임도준의 시선이 인순의 가게에서 멈췄어요. 저 가게 얼마나 됐어? 신미래가 클립보드를 확인했습니다. 박인순 씨 가게입니다. 사골 해장국이요. 영업 38년 됐어요. 위치가 어떻게 돼? 재개발 핵심 부지 정중앙이에요. 이 가게가 비워지지 않으면 상업시설 출입구 설계 자체가 안 됩니다. 임도준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임도준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불편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시재생 추진단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점검 좀 할게요. 인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임도준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미래와 직원 한 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3명이 들어오니 좁은 가게가 꽉 찼어요. 임도준은 가게를 훑어봤습니다. 천장부터 시작해 바닥, 냉장고, 가스레인지, 환기구 순서로 시선이 움직였어요. 신미래는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골 국물 온도 기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수는 잠깐 멈칫했어요. 온도 기록이요? 네. 식품위생법 시행 기준에 의하면 국물류 식품은 보관 온도를 하루 3번 기록해야 합니다. 인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생 점검을 나온 적도 있었지만 온도 기록을 요구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서류가 따로 있어야 하나요? 임도준은 신미래를 봤습니다. 신미래가 수첩에 체크를 했어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 기준도 확인하겠습니다. 임도준이 환기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환기구 필터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필터에서 먼지가 조금 묻어나왔어요. 임도준은 그 손가락을 신미래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신미래가 바로 수첩에 적었어요. 이 둘 사이에 오래된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필터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시죠? 2달에 한 번이요. 마지막 교체가 언제셨어요? 지난달 말쯤이요. 기록이 있으신가요? 인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을 따로 남겨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38년 동안 아무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신미래가 다시 수첩에 체크를 했어요. 점검은 10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나온 지적사항이 7가지였어요.
온도 기록 미비, 환기 필터 기록 없음, 진열 간격 기준 미달, 소독 주기 기록 없음, 조리도구 보관 위치 부적합, 쓰레기통 위치 기준 미달, 유통기한 표시 글씨 크기 미달. 38년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규정집을 들이밀면 모두 위반이었습니다. 임도준은 서류를 꺼냈어요. 인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위생 개선 명령서입니다. 열흘 내로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시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인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요, 혹시 다른 가게들도 다 이런 점검을 받나요? 임도준이 인순을 봤습니다. 순서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인수는 창밖으로 임도준 일행이 걸어가는 걸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임도준 일행은 인순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이동수의 과일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어요. 반찬 가게 5점 내 앞도, 국수 가게 이만복 앞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골목 끝까지 쭉 걸어가더니 차에 탔어요. 임도준 일행이 들어간 가게는 단 한 곳이었어요. 바로 인순의 가게뿐이었습니다. 이동수가 다가왔어요. 인순 씨,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는 안 왔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인순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영업 정지.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임도준이 또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손님 3명이 아침밥을 먹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가장 바쁜 시간대였어요. 정기위생 점검입니다. 임도준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흰 장갑을 끼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뚝배기를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가스레인지 주변을 면봉으로 닦았습니다. 메모를 했어요. 플래시를 켜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님들이 밥을 먹다 멈추고 쳐다봤어요. 인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영업 중인데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임도준이 인순을 봤습니다. 위생 점검은 영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님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계산도 않고 나갔습니다. 또 한 명도 따라 나갔어요. 남은 손님 한 명은 국을 조금 먹다가 그냥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먹던 밥을 두고 나간 거였어요. 그날 오전 장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인수는 텅 빈 가게 안에 앉아 있었어요. 3개의 뚝배기가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먹다 만 밥, 반쯤 남은 국물. 인수는 그걸 치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임도준이 왔어요. 이번엔 가게 앞 공용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적치물이 있네요. 인순이 봤어요. 빈 국물통 2개가 통로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잠깐 내놓은 거예요. 오늘 세척하려고요. 통로 적치는 위반입니다. 과태료 처분하겠습니다. 신미래가 서류를 꺼냈어요. 인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한테 대들면 더 큰 불이익이 올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나중에 이동수가 인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인순 씨, 그 통 거기 안 뒀잖아요. 내가 봤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가게 안에 있었는데. 인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뜻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인수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게 뒤편 쪽방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울었어요. 38년 동안 장사 때문에 운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울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던 날도 병원 화장실에서 잠깐 울고 닦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38년의 세월을 무시당하는 게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분하고 서러웠어요. 한참을 울다가 인수는 사골솥 앞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뽀얀 김이 올라왔어요. 인수는 그 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문 열어야지. 문 닫으면 지는 거야. 화요일 오전 인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오후 2시에 열리는 재개발 설명회에 가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어요. 뒷방 옷장에서 제일 깔끔한 남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 그늘이 짙었습니다. 볼이 홀쭉했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표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냥 가서 들으면 돼. 말만 잘 들으면 돼.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1시 시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강유진이 내렸어요. 회색 정장 바지에 같은 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어요. 화장은 거의 없는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들지 않았어요. 작은 서류 파우치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치고는 너무 단정했어요. 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정함이 인수는 고마웠어요. 자신을 위해 차려입고 온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인수는 가게 앞에서 유진을 봤습니다. 왔어? 바쁜 거 아니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런 날 같이 있어야죠. 유진이 인순 옆에 섰어요. 인순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나란히 선이 묘하게 대조적이었어요. 낡은 남색 점퍼의 인순과 깔끔한 회색 정장의 유진. 하지만 두 사람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동수가 지나가다 유진을 봤어요. 인순 씨 따님이에요? 며느리요. 어머, 참 잘생겼다. 유진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동수가 뭔가 안심이 됐는지 표정이 풀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같이 간다면 인순 씨가 조금은 덜 힘들겠구나. 그런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용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상인 5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단상과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옆에는 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역 의원과 구청 관계자들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인순과 유진은 중간쯤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진이 자연스럽게 인순의 의자를 잡아줬어요. 인순이 앉는 걸 확인하고 나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허리 괜찮으세요? 응. 앉으면 괜찮아. 유진은 파우치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어요. 설명의 내용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이 애는 뭘 해도 준비를 한다.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이미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온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임도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유진은 처음 임도준을 봤을 때 인상을 기록했어요. 공무원들이 흔히 풍기는 관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말이 빨랐어요. 하지만 무언가 자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신감이었어요. 진짜 자신감과는 조금 달랐죠.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단 단장 임도준입니다. 오늘은 송현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조감도가 펼쳐졌어요.
현재의 낡은 시장 건물이 허물어지고 깔끔한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그림이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깔끔한 그림이었어요. 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1층은 현대식 식품관, 2층은 푸드코트, 3층부터는 오피스텔로 구성됩니다. 재개발 후 이 일대 상권 가치는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저희는요?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업기간에 비례해서요. 보상금 받아봐야 여기서 다시 장사는 못하는 거잖아요. 재개발 후 상가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는 시세를 따릅니다. 유지는 수첩에 빠르게 적었어요. 분양가 시세 반영. 한 줄로 정리됐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기존 상인들은 되돌아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걸 단번에 읽었어요. 재개발 이후 원주민 상인 재입주율이 평균 8%라는 통계를 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9명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설명이 계속됐어요. 말이 많았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재개발은 이미 결정됐다. 상인들은 나가라. 인수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유진이 옆에서 그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질문 순서가 됐어요. 이동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일가게 이동수입니다. 여기서 27년 했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평균 영업기간과 매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평균이 얼마냐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동수가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임도준의 대답은 매번 같았어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유진은 수첩에 계속 적었어요. 임도준의 답변 패턴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핵심 질문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답을 피하고 시간을 끄는 방식이었어요. 전형적인 회피 전술이었습니다. 이 설명회가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때 인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봤어요. 인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손을 든 거였어요. 저 죄송한데요. 박인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8년 사골 해장국을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38년이면 이 시장보다 제가 여기 더 오래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저만 위생 점검을 계속 받고 있는데 다른 가게들은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왜 저만 받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임도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인순 쪽으로 걸어왔어요. 유진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임도준이 가까워질수록 시선이 좁아졌습니다. 박인순 씨 맞으시죠? 네. 점검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셨고 그제도 오셨는데요. 다른 가게들은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서요. 지적사항이 많아서 재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 가게 앞에 제가 안 놓은 쓰레기 봉투가 있었는데 과태료 통보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어요. 임도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발 인순 쪽으로 더 다가왔어요. 박인순 씨, 공식 자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신 같은 분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는 거예요. 인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유를 여쭤본 거. 짝!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유진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0.5초 뒤에야 알았어요. 임도준의 오른손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순의 얼굴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초가 흘렀습니다. 소리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광장에 있던 50여 명이 전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든 채 굳어 있었어요. 상인들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3초가 3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수는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뺨이 뜨거웠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손바닥 아래로 뜨겁게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38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왔는데 이 광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무원에게 뺨을 맞았어요. 임도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린 채였어요. 표정에는 후회보다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 정도로 손이 나갈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후회의 빛보다는 당황한 빛이 더 짙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더 먼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광장의 정적을 깼어요. 유진은 그 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임도준을, 내려간 손을, 돌아간 시어머니 얼굴을, 그 빨간 뺨을, 5년 동안의 거리감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유진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정확히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였을 수도 있고 미안함이었을 수도 있고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일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유진은 인순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어요. 인순이 먼저 거리를 뒀고 유진은 그 거리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가가면 물러서고 또 다가가면 또 물러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유진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편한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자꾸 신호가 왔습니다. 더 자주 연락해야 해. 더 자주 가봐야 해. 그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장에서 인순의 뺨이 임도준의 손에 맞는 걸 보는 순간 유진은 5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자주 왔어야 했어. 더 자주 들여다봤어야 했어. 이렇게 혼자 버티고 계셨는데 4초째 유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허리를 펴고 바닥에 내려놓았던 파우치를 집어들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유진을 봤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시선들이 모였습니다. 유진은 임도준 쪽으로 걸어갔어요. 줄지어 선 의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임도준이 유진을 봤어요. 누구세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도준 바로 앞에 섰어요. 임도준보다 한 뼘쯤 작았지만 눈높이는 같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임도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었어요. 짝! 임도준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장에서 누군가 헉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숨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임도준은 뺨을 감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한 일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게, 그것도 여자에게, 그것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공무원한테. 방금 저희 어머님께 하신 걸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장 전체에 들렸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충분히. 임도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올라온 손이었어요. 유진은 그 손을 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치세요. 유진이 말했어요. 한 대 더 치시면 오늘 이 자리가 단장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이미 카메라에 다 담기고 있으니까요. 임도준의 시선이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상인 서너 명이 핸드폰으로 촬영 중이었습니다. 사방이 렌즈였어요. 손이 내려갔습니다. 유진은 임도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인순 쪽으로 걸어갔어요. 인순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인순은 뺨을 감싼 채 유진을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5년 동안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며느리가 자신의 뺨값을 직접 받아냈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근데 너 왜 그랬어? 나중에 네가 문제 생기면. 어머님이 맞으셨잖아요. 유진은 인순의 손을 2손으로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인순은 입을 다물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임도준에게 맞은 그 뺨이었어요. 눈물이 뜨겁게 내려갔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파우치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임도준에게 걸어가 앞에 있던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임도준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유진, 대륙건설그룹 기획본부장. 임도준의 손이 멈췄어요. 명함을 읽는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을 권합니다. 유진은 그 말을 남기고 인순에게 돌아왔어요. 어머님 나가시죠. 2 사람이 광장을 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임도준은 명함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신미래가 조용히 임도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강유진이면 대륙건설 회장 딸 아닌가요? 임도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신미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3년 동안 가슴 어딘가를 짓누르던 것이 조금 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뺨을 맞는 장면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내가 갖다 놓은 쓰레기 봉투 때문에 과태료를 맞으셨던 그 할머니. 신미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나온 유진은 인순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어머님, 병원 먼저 가셔야 해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병원 가셔야 해요. 뺨 상태 확인도 해야 하고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인순이 유진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벌써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은 시장을 나왔어요. 광장에 남은 임도준은 명함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리고 서로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임도준은 그 속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미래가 다가왔어요. 단장님, 어떻게 할까요? 임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가방에 넣었어요. 정장 소매를 당기며 천천히 광장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아까보다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3시 유진은 인순을 인근 의원에 데려갔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인순의 뺨을 살펴봤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는데 인순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인순은 괜찮다고 했지만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의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좌측 안면부 타박상, 2주 치료 요망. 유진은 진단서를 받아 파우치에 넣었어요. 인순이 받습니다. 이런 거 받으러 온 거야? 필요해요, 어머님. 나중에 쓸 때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유진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비서실장 최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님, 저예요. 긴급 건이 생겼어요. 2가지 부탁드릴게요. 첫째, 인천시 도시재생추진단 단장 임도준 신상 조사해 주세요. 경력, 담당 사업 이력, 과거 민원 기록 전부요. 둘째, 인천 송현시장 공용광장 CCTV 관할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영상 보전 요청 넣어주세요.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영상이요. 알겠습니다. 혹시 사안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어머님 폭행 사건이에요.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순이 옆에서 봤어요. 너 일 크게 만들려는 거야? 유진이 인순을 봤어요. 어머님, 오늘 단장이 어머님 뺨을 때렸어요. 100명이 보는 앞에서요. 기자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이미 일이 큰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수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 조용히 넘어가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 전부 같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오늘 그 자리에서 하신 질문, 그게 상인들 모두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인순이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내가 나서서 다른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해. 어머님이 나서지 않아도 이미 피해는 진행 중이에요. 재개발 계획을 보셨잖아요. 기존 상인들이 재입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용히 있으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인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등을 밀어서 나서는 것과 스스로 결심해서 나서는 것은 달랐으니까요. 잠시 후 인순이 말했어요. 유진아, 네 어머님. 나는 그냥 가게만 지킬 수 있으면 돼. 그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상인들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지? 피해가 아니라 도움이 돼요. 어머님 혼자 당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인수는 또 한참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손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창밖을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 들었어? 응. 이동수 아저씨한테 연락 왔어. 어머니 괜찮아? 진단서 받았어. 2주 타박상이에요. 그 사람, 임도준이라는 사람. 알아보고 있어. 성우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유진아, 무리하지 마. 무리 안 해. 근데
이건 제대로 해야 해.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어머님 동의받았어. 전화 너머로 성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도 잠깐 창밖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인천으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어머님 동의받았어. 오늘 저녁 어머님 가게로 와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시내가 흘러갔어요. 유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적은 내용들을 다시 읽었어요. 임도준의 답변 패턴, 재개발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인순의 가게에만 위생 점검이 집중된 것. 한 줄을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왜 인순 씨 가게에만? 답은 분명했어요. 인순의 가게가 재개발 핵심 부지에 걸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자리 잡은 38년 된 가게 하나가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위생 명령으로 압박하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직접 와서 뺨을 때린 거였어요. 유진은 수첩을 닫았어요. 내일부터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 최재원을 불렀어요. 임도준 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본부장님. 어젯밤에 정리했습니다. 최재원이 파일을 건넸어요. 유진이 펼쳤습니다. 임도준, 53세, 인천시 도시재생추진단 단장, 재직기간 18년, 과거 담당 사업 7건, 이 중 5건에서 상인 퇴거 완료, 나머지 2건 진행 중. 민원 접수 이력을 보면 직전 담당 구역인 부평 재래시장 관련 상인 압박 민원 14건이 있었어요. 이 중 직권 남용으로 인정된 건 6건이에요. 하지만 모두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어요. 6건이나 직권 남용이 있었는데 경고로 끝났어요? 피해 상인들이 대부분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그냥 포기한 거죠. 상인들 입장에선 싸워봤자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CCTV 영상은요? 시장 공용 광장 CCTV는 인천시 관할이라 보전 요청을 드렸는데 이미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는 회신이 왔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삭제 요청이요? 누가요? 도시재생추진단에서요. 어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CCTV 삭제를 요청했다는 건 임도준이 자신이 한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삭제됐어요? 아니요. 상인 회장님이 개인 CCTV 백업 장치를 갖고 계셨어요. 공용 광장 일부가 본인 가게 입구를 향하고 있어서 함께 찍혔대요. 그 파일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풀렸어요. 그분 연락처 주세요.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오전 10시 유진은 송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법무팀 박대리와 자료 분석 담당 김주임을 데려갔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유진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그 여자다. 임도준 뺨 때린 사람이다.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유진은 개의치 않고 이동수를 찾았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유진이고요. 박인순 사장님 며느리입니다. 이동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며느리 분이었어요? 몰랐네요. 어제 정말 통쾌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나서고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회장님, CCTV 백업 파일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 가게 블랙박스 겸용이라 광장 쪽도 일부 찍혀요. 어제 일 있고 나서 제가 바로 빼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인순 씨 도움이 된다면요. 이동수가 USB를 건넸어요. 유진이 받아 박 대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 목격하신 분들 중에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있죠. 저도 할 거고, 한 20명은 될 거예요. 다들 어제 그 장면 보고 화가 많이 났거든요. 오전 내내 유진은 상인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순만 집중적으로 점검받았다는 증언, 임도준이 다른 상인들에게 인순 가게 자리를 비워야 재개발이 원활해진다고 말했다는 증언, 한 달 전에 이미 재개발 설계업체에서 인순 가게 자리에 상업시설 출입구를 설계해 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오점내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임도준 단장이 저한테 왔었어요. 사람이 없을 때요. 인순 씨 가게 단골들한테 그 집 국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소문 좀 내달래요. 그러면 저한테 이번 재개발 보상금을 좀 더 얹어주겠다고 했어요.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안 했어요. 못하죠. 인순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요. 유진은 수첩에 적었어요. 단골 회유 시도, 금품 제공 의혹, 증언자 5점 내. 이건 위생 점검 압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인순을 내보내기 위한 공작이었어요. 오후에는 인천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임도준이 재직하는 동안 처리된 민원 목록, 위생점검 실시 현황, 재개발 사업 관련 외부 업체 계약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10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 절차도 준비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무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녁 유진은 인순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도 와 있었어요. 셋이서 작은 식탁에 앉아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이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었어요. 인순이 직접 끓인 국물이었습니다. 유진은 첫 숟가락을 떴어요. 진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이게 38년 맛이에요, 어머님. 인순이 웃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어머님이 38년 동안 끓인 맛이라고요. 이 맛 지켜야죠. 성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유진, 이거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성우 씨, 어머님 뺨을 맞으셨어. 공개적으로. 38년 동안 잘못한 게 없는 분이. 근데 조용히 넘어가야 해? 성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인순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성우야. 네, 어머니. 유진이 말대로 하자. 어미가 결정했어. 성우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인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결정적인 것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CCTV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박 대리가 이동수에게서 받은 USB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장면은 선명했어요. 임도준의 손이 올라가는 장면, 인순의 얼굴이 돌아가는 장면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설명의 이틀 전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누군가 인순의 가게 앞 공용 통로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임도준이 과태료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그 쓰레기 봉투였어요. 스스로 버려놓고 과태료를 물린 거였습니다. 김주임, 이 사람 신원 확인할 수 있어요? 체형 분석 들어갈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해줘요. 다음으로 시청 정보 공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일부 자료가 공개됐어요.
임도준의 담당 기간 동안 위생 점검이 실시된 가게 목록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송현시장에서 위생 개선 명령서가 발부된 곳은 단 한 곳이었어요. 박인순의 가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가게들은 점검 대상 명단에도 없었어요. 위생 점검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인순의 가게 하나만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서류로 증명된 거였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위생 점검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이걸로 직권 남용 혐의 적용 가능합니다. 상인들의 증언서도 모였어요. 이동수가 발로 뛰어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총 22명이었어요. 어제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내용, 인순의 가게에만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임도준이 상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인순 가게가 재개발 핵심 구역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2명의 서명이 담긴 증언서 묶음이 꽤 두꺼웠어요. 한편 임도준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설명의 다음 날 아침, 임도준은 신미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강유진이 어디까지 알고 있어? 파악 중입니다. CCTV 삭제는? 시청 서버는 처리됐는데 상인 회장 개인 백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도준이 의자를 밀었어요. 그거 가져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설명회 끝나고 바로 유진이라는 사람이 이동수 회장님 만나러 갔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임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강유진 약점 잡아. 대륙건설이 인천에 진행 중인 사업 있지? 거기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아? 신미래가 잠깐 망설였어요. 이 지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상인들을 압박하는 일이었어요. 그건 재개발을 위한 업무라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기업의 임원 약점을 잡으라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단장님, 그쪽은 건드리면 더 커집니다. 찾아봐. 신미래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임도준은 창밖을 봤어요. 인천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얽힌 적은 없었어요. 상인이 재벌 집안이랑 연결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명함을 꺼냈어요. 강유진, 대륙건설그룹 기획본부장.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대륙건설그룹 회장 강병태의 외동딸 강유진.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 MBA. 현재 기획본부장이자 사실상 후계자. 기사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경제지 인터뷰, 업계 행사 사진,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사들이었어요. 임도준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신미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모두 퇴근하고 나서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작은 USB가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임도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업무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신미래는 USB를 손에 쥐었어요. 처음에 이걸 만든 건 순수한 자기 보호 차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기 위한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들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기 보호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어제 광장에서 인순이 뺨을 맞는 장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신미래는 알았어요. 38년을 그 자리에서 일한 분이라는 것도요. 그 통로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개발은 도시에 좋은 거고 상인들은 보상받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 뺨이 맞는 순간 그 말이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신미래는 USB를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미래는 임도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장님,
대륙건설 쪽 조사해봤는데 빌미 잡을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머니 가게 앞에 쓰레기 갖다 버린 거 CCTV에 찍혔을 수 있어요. 저 이 건에서 빠질게요. 더 이상 지시 못 따르겠습니다. 임도준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었어요. 뭐든 시키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탈했어요. 신미래가 인순의 가게 앞에 나타난 건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인순이 가게 셔터를 올리는데 골목 입구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임도준 옆에 늘 따라다니던 주무관이었어요. 인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설명회에서도 위생점검 때도 임도준 뒤에 항상 있던 사람이었어요. 신미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 신미래입니다. 임도준 단장 밑에서 일했어요. 인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신미래가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사장님 가게 앞에 쓰레기 가져다 버린 것도 저예요. 지시를 받고 한 거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임도준 단장 밑에서 상인들한테 했던 일들도 다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았는데 계속 모른 척 했어요.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잡은 손이 잠깐 멈췄어요. 강유진 본부장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요. 인순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여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신미래라고. 와볼 수 있어? 유진은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세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방이 좁았어요. 인순이 끓여놓은 사골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신미래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지난 3년치 기록이에요. 임도준 단장이 관여한 모든 사업 내역이요. 재개발 브로커한테서 받은 금품 내역도 있고요. 이 시장에서 제가 지시받아 한 일들도 다 포함돼 있어요. 유진이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에 꽂아 열어봤어요. 파일 구조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3년치 기록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임도준이 재개발 브로커에게서 받은 금품 내역에는 금액, 날짜, 전달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총 금액을 더해봤어요.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유진은 파일을 닫았어요.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신미래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개발하면 도시가 좋아지는 거고 상인들은 보상받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설명회에서 저 할머니가 맞으시는 거 보고요. 신미래가 인순을 봤어요.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근데 계속 외면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단장이 다 발뺌할 것 같아서요. 저도 책임을 지긴 해야 하지만 이건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유진이 박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익신고 절차 오늘 중으로 알아봐요. 형사 고발장도 준비해요. 폭행이랑 직권 남용 2건이에요. 전화를 끊고 신미래를 봤어요. 감사해요. 용기 있는 결정하셨어요. 신미래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렵게 참았어요. 인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앉아요. 국물 한 그릇 드시고 가요. 인순이 뚝배기에 사골 국물을 퍼서 냈습니다. 뽀얀 김이 올라왔어요. 만두 2알도 넣어줬습니다. 신미래는 그 국물 앞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요.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그 장면을 봤어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 하나를 시어머니가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순이었어요. 38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 사골을 끓이면서도 이 좁은 방에서 혼자 울면서도 결국 이렇게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생각했어요. 이런 분을 5년 동안 혼자 두고 있었구나. 새벽 2시였습니다. 강유진의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 3개와 출력된 문서 수십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미래가 건넨 USB 파일을 열어본 순간부터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가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도준이 3년에 걸쳐 직접 작성하거나 결제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비리의 영대기였습니다. 보조개발업체 3곳과의 계약 내역, 정상 금액보다 30%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그 차액이 입금된 차명 계좌, 위생 점검 보고서가 박인순의 가게를 반복적으로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기재된 내부 메모, 그리고 임도준이 외부 건설 브로커 2명과 나눈 문자 내역. 이 구간 확보 못하면 사업 전체 흔들린다. 저 할머니만 빠지면 된다. 유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 박인순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새벽마다 사골을 끓인 할머니가 그에게는 확보해야 할 구간의 노인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유진은 천천히 파일을 닫고 최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출근해요. 감사원 공익신고서 작성 시작할 거예요. 법무팀도 대기시켜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인천시장까지 내려가던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인순이 넘어졌을 때 강당 바닥에 손을 짚던 그 모습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이걸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유진은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륙건설그룹 법무팀 회의실에서는 3건의 서류가 동시에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고발장이었습니다. 피고발인 임도준, 혐의는 폭행, 직권 남용, 알선 수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 공익신고서였습니다. 첨부 파일만 16개, 위생 점검 보고서 원본, CCTV 영상 캡처, 신미래의 진술서, 내부 문자 내역, 뇌물 입금이 의심되는 차명 계좌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 제보 자료였습니다. 사건 요약, 핵심 증거 이미지, 피해자 인터뷰 요청서가 첨부된 형태였습니다. 수신처는 3곳, 탐사보도로 이름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2곳, 그리고 행정비리 전문 기자 1명이었습니다. 최재원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3곳 모두 오늘 오후 3시까지 발송 완료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신미래 씨 신변은 확실히 보호하고 있죠? 네. 어제 저녁부터 회사 측 법률 보호 아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잘 됐네요. 그분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으니까.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인천 방향의 도로가 멀리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임도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3건 더 올라왔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임도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언론? 내용이 뭔데요? 저도 자세히는 그냥 사실 확인 요청이라고만 했습니다. 됐어요. 홍보팀에 넘겨요. 별거 아닐 거야. 그는 커피를 들이키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강유진이 뺨을 때린 건
분명히 폭행이었습니다. 그 CCTV도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였습니다. 변호사에게도 그렇게 말해뒀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 감사원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직권 남용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통보. 임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후 6시 인천 지역 방송사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인천시 도시재생추진단 단장 임도준 씨가 재개발 설명회에서 68세 시장 상인을 공개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고발인은 피해자의 며느리로 대형 건설그룹 임원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임 단장은 해당 상인을 내보내기 위해 3년간 허위 위생 점검과 외압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공청회 당일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순이 발언을 마치자마자 임도준의 손이 올라가는 장면, 강당이 얼어붙는 장면, 그리고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는 장면이 차례로 흘렀습니다. 인천 시내 포털 커뮤니티에는 불과 2시간 만에 관련 게시물 조회수가 87만을 넘어섰습니다. 임도준은 뉴스를 보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당분간 친정 있을게요. 임도준은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감사원은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명 계좌에 입금된 금액, 건설 브로커와의 통화 내역, 내부 결제 문서, 그리고 신미래가 제출한 USB 자료까지 단 72시간 만에 임도준의 비리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3년간 수수한 금품 총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 건설 브로커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였습니다. 위생 점검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단장 결제란에는 박인순의 가게 이름만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18년간 단 한 곳, 다른 가게는 점검 대상에 오른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임도준을 소환 조사한 뒤 이틀 뒤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3가지였습니다. 폭행,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알선수재. 임도준이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미 직위 해제 상태였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장면이 다음날 조간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신미래는 공익신고자로 등록됐습니다. 유진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눴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신원은 보호됩니다. 처벌도 받지 않아요. 증인으로 협조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미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직접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만남은 장날 오전 송현시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미래는 박인순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국물 냄새가 골목 가득 번졌고 인수는 커다란 솥 앞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미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요. 신미래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인순이 해장국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요. 속이 아프면 뭐든 못해요. 신미래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뜨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수는 말없이 행주를 꺼내 그녀의 손 옆에 놓아줬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결국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임도준이 주도하던 송현시장 복합개발 사업을 무기한 보류 처분했습니다.
추진단 내 관련 직원 2명도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긴급 행정조사를 의결했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병행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으로 시청 앞에 집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뉴스가 대신 목소리를 전달했고 감사원과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이동수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버텼으니까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그 주 금요일 서울 사무실로 돌아가는 대신 인순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녁 영업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인순은 솥을 닦고 있었고 유진은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인순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손 버려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저녁 2사람은 나란히 솥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5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송현시장에 봄이 왔습니다. 새벽 1시 반, 시장 골목 가장 안쪽 조그만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낡은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솥도 부뚜막도 국자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유진은 앞치마를 메고 인순 옆에 섰습니다. 아직 손만두를 빚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반죽이 고르지 않아 가끔 인순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우면 안 익어요. 해봤잖아요. 저번에도 두꺼웠어요. 유진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수는 웃음을 참으며 다음 만두피를 밀었습니다. 박성우는 그 모습을 가게 입구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조금 붉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해 봄, 인천시의회는 2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송현시장 상인 인권보호조례의 신설이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상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동수가 위원회의 초대 상인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박인순에 대한 표창이었습니다. 인천시 상인 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인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리 지킨 거예요. 기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인순이 잠깐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표창식이 끝난 저녁, 인수는 혼자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유진과 성우는 다음 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인수는 혼자 솥 앞에 앉아 불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사골이 천천히 국물 속으로 잠겼습니다. 38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종대와 둘이서 밤새 솥을 지키던 그 새벽처럼요. 지금은 혼자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수는 국자를 들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종대 씨, 우리 잘 버텼네요.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벚꽃 한 잎이 열린 창문 사이로 날아들어와 앞치마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인수는 그걸 손으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시장 골목에 국물 냄새가 번졌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그 불빛 하나로 골목 전체가 조금 따뜻했습니다. 박인수는 오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박인순 할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권력도 배경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38년 동안 새벽마다 불을 올리고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티는 사람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사람 곁에 자신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서 있을 때입니다. 임도준은 끝내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생각보다 좁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억울하게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자리를 지켜주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